안녕하세요. 자, 책 몇 페이지? 203페이지. 맞아요? 자, 20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무슨 법이죠? 무슨 법? 주택법. 자, 주택법이야.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 그랬죠? 7문제. 목표는 5개. 어렵지 않아. 5개까지 가는 건 충분해. 사실은 6개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7개는 못 맞춰. 어차피 하나는 전혀 생뚱맞은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그걸 포기해야 되고 6개까지도 갈 수 있어. 이건 4개가 목표가 아니라 5개고 6개까지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건축법은 5개가 목표죠. 근데 5개 안 나올 수도 있어. 4개 내지 5개만 나올 수도 있어. 건축법이 응용 문제로 내버리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응용 문제로 내는 것들이. 그런데 주택법은 응용 문제는 별로 없어. 그냥 딱딱딱 떨어져.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복잡한 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애호에대는 자지구리한 제일 숫자가 많아서 그래. 주택법도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또 박스 문제로 나. 박스 문제에다 괄호 쳐놓고 여기 들어갈 숫자를 갖다가 넣으시오. 이 지랄로 내거든.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애우지 못하면 또 못해. 그래서 목표는 5개지만 잘하면 6개가 가능하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용어정의. 용어에서 몇 개 나온다 그랬죠? 약 2문제. 그래서 여기서 2문제가 출제되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은 건 아니야. 외울 게 좀 복잡해서 그렇지 많은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고. 무조건 맞춰야 돼. 자, 또 본론 내용에서 첫 번째 뭐 나오죠? 주택의 건설. 지금 이 파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자. 그러면 사실은 5개로 나눠서 보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나오죠? 누가 주택을 건설하지? 그걸 뭐란다? 사업 주체. 사업 주체. 누가 건설하지? 그래놓고 둘로 나눠지죠. 첫째, 그런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려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등록하라는 누가 있고 등록하고 비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등록하지 않고서는 비등록사업자로 나눠진다. 그중에 비등록사업자 중에서 누가 있다? 주택조합. 그래서 주택조합은 혼자는 안 돼. 누구랑 같이 할 때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누가 있다?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사업 주체의 핵심들. 지난주 여기까지 끝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오늘은 뭐 나간다? 사업 주체가 할 일이 뭐죠? 사업 주체가 할 일.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자. 모든 사업 주체들은 다 그래. 내가 하겠다 하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걸 여기서는 무슨 계획을 한다? 사업 계획이라고 하고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뭐 받는다? 승인 받는다. 여기는 인가받거나 허가받는다고 하지 않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 사업 계획 승인에서도 보통 시험 문제, 이 주택 건설 파트에서 약 2문제 내지 3문제, 많을 때는 4문제도 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보통은 사업 주체 쪽에서 1문제, 사업 계획 승인 쪽에서 1문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요. 이제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걸 살펴볼 것이고, 이제 사업 계획 승인 받았어. 그럼 뭐 하면 되죠?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대로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항상 그 전에 잠깐이란 말이 들어가. 모든 사업은 다 똑같아. 잠깐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더라. 뭐가 필요하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더라. 항상 이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건 우리 책에는 간단하지만 크게 보면 자세히 보면 뭐가 있을까?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필요하다면 자, 뭐 해야 돼? 이 사람의 소유자가 누군지 같은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 각종 등기부나 또는 토지대장이나 또는 건축물대장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청구해야 되죠? 그런 서류의 열람, 교부청구가 있더라. 그중에 특히 군민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래. 무슨 주택? 군민주택 건설하는데. 근데 누가인데? 공공사업 주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나 토지탁공사나 지방공사 얘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청구하는 걸 뭘 한다? 무료로. 걔들은 군민주택을 짓고자 할 때만 공공사업자는 서류 열람 교부청구하는 거 무료로 하게 해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그럼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도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무거나 이 법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 하잖아. 자, LH가 이번에 8개월 영업정지 받았죠? 예, 영업정지 받았어. 근데 영업정지 받으면 뭐 하느냐고. 우리 앞에서 나왔나? 영업정지 받아도 이미 영업정지나 또 등록 말소되기 이전에 뭐 한 게 있었어? 요거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있다면 그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이 지랄 놨잖아.
그러니까 지금 벌리고 있는 것만 계속 헤쳐먹고 있으면 되지 새로운 영업만 안 하는 거지 기존에 하던 것들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8개월 영업정지 무지하게 큰 거 같지? 그래도 지금 벌려놓은 일들은 다 해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LH인가? 아니 SH죠? 아니야 어디지? 공부 어디를 했어? LH하고 그다음에 GS건설이지? 요 8개월 영업정지가 GS인가? 10개월이야? 하여튼 아침에 나온 거 8개월에 10개월이야. 하여튼 영업정지 처분 받는 거. 자, 이런 것들 뭐 하느냐고. 기존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데 뭐 받은 거?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 입주자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 하다 말아보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되는 거야. 하여튼 여기까지 있는데 그럼 그중에 이 GS가 만약에 건설한다 치자. 그럼 GS가 건설하는 아파트 건설이 공익사업입니까? 누가 봐도 그걸 공익사업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 그 새끼들이 뭐 무슨 국가를 위해서 무슨 헌신하는 거야? 아니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쥐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건 영리 목적이지 공익사업이 아니야. 따라서 주택건설이라는 이 사업은 거의가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영리 목적의 사업이지 공익사업이 되지 않아. 그건 공익사업이 아닌 건 뭐 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어요. 항상 수용은 무슨 사업만 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있었죠? 그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들이 바로 뭐에 관한 건데? 수용에 관한 법인데 그 수용법이야. 그 수용법에서 제일 앞에다 뭐라 써놨어? 공익사업을 위한 일어났잖아. 그래서 공익사업이 아니면 뭐 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아예 법에다 못 박아놓은 거야. 거기다 맨 위에다. 따라서 이 주택의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닌 것도 있다. 대부분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그 주택 건설 중에 공익사업이 있을까? 이때 하나가 있대. 아까 누가 하는 거? 공공사업 체제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나 토지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뭘 진려간대? 국민주택을 진려간대.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조금 더 말고 국민주택을 진려간대. 그럼 그런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짓는다는 건 그건 무슨 사업으로 보겠다? 공익사업의 영역으로 보겠대요. 그건 공익사업.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상당히 폭등했죠. 옛날부터 집값은 계속 엄청나게 올라왔어. 그럼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주택 부족이야. 주택 부족이야. 수요는 많은데 뭐가 부족한 거야? 공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져야 돼. 근데 아파트를 지려다 보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살려가니까 사람들이 팔아 안 팔아? 안 팔잖아. 그럼 주택 공급이 자꾸 지연되는 거야. 그러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해서 사실 그거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여기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먼저 강제로 수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만 주겠다? 민간 건설업체는 안 주겠다는 얘기야. 누구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 넷 공공사업 주체 얘들에만 주겠고 그것도 걔들이 여기다 짓는 거 만약에 뭐 500제곱미터 되는 그런 큰 무슨 초호화 빌라를 짓는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짓는 거?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죠? 예외 100제곱미터까지 그런 중소형 주택 짓는 거 그거 위주로 짓는다면 그렇다면 뭐 해주겠다? 공익사업으로 겠고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져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로 가자. 그래서 누구한테만? 공공사업체만 무슨 권을 준다? 수용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들어있고 또 하나가 문제는 아파트 같은 거나 이런 주택을 지을 땅이 남아도로에 이제는 웬만한 지역에는 없어. 특히 서울 봐봐. 집 지을 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서울에도 있어 있긴. 어디 풀으면 돼? 실무하는 사람이서 대답을 되게 잘해. 그죠? 야, 뭐 풀으면 돼? 그린벨트 풀으면 돼. 그거 이해는 아파트 이런 거 지을 땅이 없어요. 왜? 이미 지을 때는 다 줘버렸어. 그죠? 주변에 봐봐. 질 땅이 있어? 거의 없습니다. 질 만큼 다 줘놨죠. 이제는 땅이 없어. 그런 주택을 질래도. 그래서 이 법에서 뭐하자?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땅을 유용하게 확보하도록 이 법에서 도와주겠대. 이것도 사업 시행에 위한 조치야. 어떻게 하면 주택을 건설할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게 할까라는 주택 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것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주택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죠? 첫째는 누가 갖고 있는 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걸 뭐라 부른다? 국공유지. 국가가 갖고 있는 국유지, 지방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합쳐서 국공유지. 이걸 일정한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자들에게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런 자들에게만 뭘 주겠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줄여서 국공유지를 그 자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대여한 그 세력에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빌려줄 수 있다. 법에다가 국구인지를 거기다가 까뭉개가지고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라는 거. 이게 주택건설용지 확보에서의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이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시행한다? 여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될 때 그 사업비 조달해야 되잖아. 까뭉개고 새로 개발한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던 땅을 까뭉개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럼 여기 새로 개발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여러분들 딱 까뭉개서 새로 개발해서 여러분들 준다고 그랬잖아. 비용은 여러분들이 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담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전의 땅을 빼서 당신 땅 조금 내놔, 당신 거 내놔,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조정하죠? 여기다가 채비지라는 걸 조성해서 이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뭐 한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겠다. 이걸 무슨 땅이라고 부른다? 채비지. 그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이 아니라 채비지 쓸 거 아니야? 이거 팔을 거 아니야? 이 파는 걸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팔자? 군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군민주택 짓고자 하는 사업주체죠. 그 지역에 이 채비지 총 면적의 50%까지. 전체는 아니야. 채비지 총 면적의 50%까지는 그 군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뭐 할 수 있다?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럼 그 자들이 와가지고 야, 네 땅에 채비지 전면적에 반은 내가 뭐 지으려고 하니까 군민주택 지으려고 하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럼 그 뭐라는 얘기야?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채비지였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놓아주는 게 이게 사업시행위원 조치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제 사업시행위원 조치 끝났어. 이제 뭐죠?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뭐 한다? 사업시행 절차가 나오겠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아까 뭐 받았죠?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럼 나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 들어가요 라고 신고하는 걸 뭐라 부른다? 착공신고. 나 지금부터 공사해요라고 뭐부터 한다? 착공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자, 착공신고 끝났어. 이제 공사 들어가죠? 공사하는 걸 뭐라 부르죠? 공사의 시행이라고 부르고 공사의 시행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공사의 시행 줄여서 뭐라 불러? 공사의 시행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공시. 그죠? 라고 하면 좋겠지. 아니야. 시공 이렇게 불러. 그죠? 시공 이렇게 읽어요. 공사의 시행 줄여서 뭐라 한다? 시공. 그럼 왜 순서대로 하면 공시지 왜 시공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 이게 저기 한자잖아. 그래서 중국어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기에다 이거하고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있어. 그래서 중국어 영향이거든. 그래서 원래 한자기 때문에 한자는 이걸 줄여서 뭐란다? 시공, 공사의 시행, 시공이라고 쓴다. 자, 그럼 공사, 시공, 그다음에 공사하고 또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게 필요하죠. 그걸 뭐라 부른다? 감리. 공사에 감려가는 게 있을 것이고 다 끝났다. 공사 끝났다.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해야 되죠. 그걸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준공검사란다. 준공인가란다. 사용 승인한다. 사용 승인한다. 사용 검사란다. 내가 네 가지 말했어. 준공 검사, 준공 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여기는 뭐 들어간다? 사용 검사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이 있었나요? 뭐 개발하는 게 있었나? 두 가지 개발이 있었어. 뭐뭐 있었어? 까마득한 폐고적 저 주라기 백악기 시대로 돌아가봐. 벌써 두 달 전이니까 두 달도 더 됐죠. 예. 뭐 있었죠? 그래, 기반시설과 관련된 게 있어. 그 무슨 사업이라 불러? 아저씨, 이 비 오는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 마시오? 맞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 사업, 학교 짓는 사업이 있었잖아. 그죠? 그것도 사업이잖아. 그때 그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럼 공사 다 끝났을 거 아니야. 도로 공사 끝났어. 공원 조사 끝났어. 그럼 뭐 해야 돼? 제대로 했는지 검사해야 되죠? 그걸 그때는 뭐라고 할까? 준공검사. 그때는 그걸 준공검사 한다고 그래. 아셨죠? 자, 또 있죠. 뭐 하나? 개발행위. 건공형체, 분물 6가지 개발행위. 그중에 개발행위 다 끝났어. 그럼 제대로 했는지 검사받아. 그때도 중공검사라고 그래. 근데 그때 중공검사는 6가지가 아니야.
네 가지만 중검사 받고 두 가지는 중검사가 없어. 뭐 받죠? 네 가지가. 건공, 형체, 분물. 6가지 중에서 중검사 받는 건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그거 봐. 까마득하게 까먹었잖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2주 만에 까먹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달 됐죠? 거의 2달 가까이 됐잖아. 그죠? 그럼 2달 가까이 됐으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 없지. 남아있을 리가 없지. 어디 갔어? 62페이지. 62페이지. 지금 우리 나가는 건 몇 페이지랬죠 아까? 203페이지니까 62니까 150페이지 전이니까 태고척 시절이잖아. 거기 62페이지 나와요? 맨 밑에. 중검사 나와요? 그 중검사 몇 가지만 중검사라 그랬어? 네 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네 가지만 중검사 받고 뭐는 안 받는다?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는 건 중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때 설명했어 안 했어? 그 책에 봐봐.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거기에 두 가지는 아니라고 거기다 다만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는 중검사 대상 X 26회 33회라고 거기다 써놨어 안 써놨어? 63페이지 맨 꼭대기에 아주 친절하게 거기까지 써놨잖아. 그런데도 까마득하게 다 까먹었잖아. 왜? 2달이나 지났으니까. 2달씩이나 지났으니까. 그 머리에 남아있을 리는 없다. 근데 젊은 머리는 뭐야? 2달 지났는데 까먹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자. 어이, 젊은 머리는 어떻게 되는겨? 왜 까먹어? 아, 맞췄어? 대답했어? 그래, 했대. 했다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벌써 2달 지나면 까마득하게 까먹는 거야. 이런 걸.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거든. 이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국토법에서는 중검사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첫째,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끝났다. 그럼 뭐 받는다? 중검사 받는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받고 4가지 개발행위 끝났다? 중검사 받는다. 거기는 둘 다 뭐란다? 중검사. 자, 도시개발법. 무슨 사업이 끝났어? 도시개발 사업 끝났어. 제대로 했는지 검사 받죠? 거기도 중공검사라고 돼 있어. 거기도 중검사야. 도시개발법도. 정비법. 정비사업에 다 끝났어. 제대로 했는지. 그때는 준공인가라고 돼 있어. 또 까먹었지? 정비법 뭐 별 신경 안 쓰니까. 그죠? 어디에 나와? 공사 다 끝났다. 여러분들 140페이지. 나는 딱 찾는데 몇 초면 끝나? 3초면 끝나. 책 찾는 거. 어디쯤 가면 된다? 약 3초 정도만 지나가면 웬만큼 어디인지 딱 찾아. 왜? 맨날 보니까. 자, 140페이지죠? 거기 보면 준공인가 및 공사하려고 고시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뭐라 돼 있어? 준공인가. 그러니까 국토법 준공검사, 도시개발법 준공검사, 정비법 준공인가, 건축법 건축허가 받고 공사 다 끝났어. 건축허가 받고 공사 다 끝났어. 그때는 뭐 받는다? 사용 승인 받는다. 어디 있어? 그거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다 끝났다. 몇 페이지? 162페이지. 162페이지에 보면 거기 뭐로 돼 있어? 사용 승인 받는다라고 됐잖아. 그럼 잘 봐봐. 준공검사, 중검사, 그죠? 국토법 중검사, 도시개발법 중공검사, 정비법 준공인가, 건축법 사용 승인, 주택법 사용 검사. 법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정해야 돼. 근데 헷갈리잖아. 내가 불만한 게 이런 것들이야. 굳이 법을 이지랄로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고. 그죠? 그냥 모든 건 공사가 다 끝나면 한마디로 이거라고 하자라고. 용어 하나 통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고. 그죠? 그 용어 하나 통일하지 못해서 우리 돌머리들 자꾸 복잡하게, 그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만들어야 되는지 법을 만든 새끼들은 좀 뭐 해야 돼? 반성 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통일하면 좋겠어. 하나로. 공사 끝나면 뭐라고 하죠?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로 통일하는 거. 근데 아직은 안 그래. 법마다 만드는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다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용어들이 전부 다 똑같은 뜻인데 용어들만 다 다르게 쓰고 있다. 아셨죠? 요 정도. 자, 마지막. 이제 준공 사용검사까지 받으면 뭐가 끝난 거야? 건설 끝난 거야. 건설이란 건 뭐까지 받으면 사용검사 받았어. 그럼 끝났죠? 그럼 이제 뭐 시작되죠? 뭐가 시작돼? 자, 가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아파트 같은 건 사전점검이라는 게 있어. 원래 주택법에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까지는 안 배워. 그래서 사전점검이 뭐죠? 입주하기 전에 중검사 받았잖아. 그죠? 근데 입주하기 전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먼저 점검부터 해. 그래서 사전점검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이상이 없는지 없는지 자 보잖아. 근데 이름은 사용검사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원래 시장수청장이야. 이 시장수청장 여기는 누구죠? 강서구청장. 이 강서구 그 구청에 있는 이 새끼들이 누구랑 또 짝짝꿍해가지고 사업주체 건설회사하고 짝짝꿍해가지고 그죠? 제대로 가서 사용검사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화자가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내줘? 사용검사 내준다니까? 그래 버리니까 이제 입주자들이 뭐 하죠? 또 데모하고 가가지고 그죠? 반발하고 봐라 이씨 여기도 문제 있고 여기도 문제 있는데 왜 사용검사 내줬느냐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용검사 내주는 놈들은 뭐 해야 돼? 목숨을 걸도록 만들어야 돼. 만약 사용검사 내주고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하자가 건이 있을 때마다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봉급에서 50%를 감한다. 뭐 이런 거. 두 건이 발생했다. 그건 파면시켜버린다. 세 건이 발생했다. 사형에 처한다. 너무 심한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공무원들을 규제라는 걸 만들어내지. 이 공무원들을 가는 지들이 사용검사 지들 멋대로 내주고 대주도 않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뒷돈 받아 처먹은 거야.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검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하자에 된 건 누구하고 싸우라고 하고 입주민들하고 건설회사하고 그냥 분장 가서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를 내보라고. 지들은 사용검사 법대로 하자 없어서 내줬다. 이제 뒤로 다 나가서 숨어버리고. 이 사용검사권자의 이 싸가지 없는 이들이 문제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하여튼 사용검사 내주고서 문제가 있다면 그 사용검사 내준 담당공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버리면 함부로 그렇게 사용검사 못 내줄 건데 사용검사가 너무 쉽게 나고 너무 문제 있게 내줘. 그랬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쥐들이 검사로 왔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 검사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사용검사 내주고 뒷돈 받아 처먹고. 그런 놈들이 너무 많은 썩어빠진 세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셨죠? 어쨌든 사용검사까지 받았다는 건 공사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되죠?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가 되면 이제 뭐야? 주택법은 끝난 거야. 이제 무슨 법으로 넘어가? 입주가 시작되기 시작한 무슨 법으로 넘어가? 무슨 법? 배웠어 지난주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가. 무슨 법? 공동주택관리법. 이제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끝난 거야. 공인중개는 여기서 중개했잖아. 이제 그죠? 아파트에서 팔았잖아. 그래서 입주시켰잖아. 거기 끝난 거야.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관리사무소장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주택관리사가 시작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어쨌든 물론 계속 이제 거래는 이루어지겠지만은 하여튼 아파트 관리는 그때부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건설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다만 하나 더 보자. 주택을 건설한다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그죠? 그 막대한 비용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걸 뭐란다? 주택자금이라 하자. 주택자금. 그래서 주택을 건설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주택자금이죠. 그래서 주택자금도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맨 앞에서 배웠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 있었죠? 자, 그런 것도 일종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야. 그 자금 지원받아가지고 아파트 짓는다 그랬잖아. 그것도 다 들어가. 근데 여기서는 안 배워. 왜 안 배우죠? 다른 법에 들어갔어. 원래 여기 있었어. 근데 그걸 다른 법에서 넘겨버려서 그 주택도시기금법 있죠? 그걸 넘겨버리면서 주택법에서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주택자금 여기서는 그건 보지 않는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그게 여기 있었어. 근데 그때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있었는데 그 법에 들어있던 걸 그 주택도시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클리 보내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택자금 마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표현해. 원래 법률 용어는. 근데 입주자 저축증서 해놓고 원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4가지가 있어. 뭐뭐 있죠?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4가지야. 원래는. 그래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원래 이렇게 4가지인데 위에 있던 3가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있죠? 요거는 지금은 쉽게 말하면 발행하지 않아. 그건 지금 운용하지 않아. 근데 살아는 있어. 없어진 건 아니야. 만약에 그 당시 그 가입했던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그건 살아있어.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입주자 저축 증서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뭐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마지막 거.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게 바로 현재 청약통장 이렇게 말하는 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야. 그것만 가입할 수 있어. 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죽은 건 아니야. 살아있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분양받을 때 더 혜택이 더 커. 저도 정확하게 세분하는 건 저도 모르겠지만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전번에 한번 제가 정리해봤었어요. 읽어봤더니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옛날 가입했던 그거 굳이 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야. 그걸 가입했으면 그냥 그거로 청약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플러스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 세 가지는 아직은 운영되고 그러나 지금은 가입할 수 없다.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가입한다. 아셨죠?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럼 나중에 혹시 중개업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세 가지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그걸 굳이 폐지하고 없애버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걸 이걸 하나로 새로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냐? 세 가지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폐합한 거거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알아도 이건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중지 앞서서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든 이유는 종전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요. 첫째, 돈 내는 방법이 달랐었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됐죠? 그럼 청약저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청약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돈 있으면 인대로 넣으면 돼. 그냥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넣고 100,000원 있으면 100,000원, 100만 있으면 100만 원 넣고 이렇게 그냥 가입하는 금액이 정해있지 않아. 한꺼번에 그냥 내고 싶을 때 내면 돼. 청약예금 한꺼번에 700만 원, 1,100만 원 거기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마다 달랐어서요. 그래서 요 지역은 700만 원 넣어야 된다. 요 지역은 500만 원 넣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그럼 그 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우리가 예금 드는 거 있죠. 뭐 드는 거 1년 만기 정기예금 그런 거 있죠. 그 정기예금식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넣어야 돼. 500이면 500, 700이면 700, 1,100이면 1,100 이걸 지역마다 내가 또 분양받을 거에 대한 금액이 달라. 작은 걸 받으면 조금 넣고 큰 거 받으려고 하면 많이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 그거 넣는 거 한꺼번에 넣는 거. 청약 예금. 그럼 청약 부금은 우리 부금이 뭐죠? 부금. 매달 10만 원씩 넣기. 이렇게 하면 부금이라고 그러잖아. 청약 부금이 그거야. 이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속 이렇게 넣는 거. 그 청약 부금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입하라고 그랬어. 청약 저축 가입하든 예금을 하든 부금을 그러면 사람들은 뭐만 생각했는지 아세요? 돈 넣는 게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목돈이 많아. 그럼 뭐죠? 청약 예금으로 가입한다. 목돈, 난 돈 있어. 청약 예금이야. 그 다음에 나는 글쎄 수입이 불분명해. 어떤 때는 많이 들어 어떤 때는 수입이 없고 막 이래. 그럼 뭐 해야 돼? 청약 저축. 청약 저축이야. 왜?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넣고 없을 때는 못 넣는 거고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청약 저축. 아니야. 나는 일정한 수입은 있는데 매달 조금씩 밖에 못 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 돈 없고 거기 수입은 또 고정적이야. 그럼 뭐다? 청약 부금.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돈을 넣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였더냐? 분양받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 가장 까다로웠던 게 뭐냐? 청약 부금입니다. 청약 부금은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 그 자체를 지치를 않아. 가끔가다 한 번씩 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한 사람은 이럴 수가 있는데 공급되는 주택은 별로 없으니까 뭐죠? 청약 경쟁률이 이건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럼 제일 만만했던 게 뭐고? 청약 예금. 청약 예금은 목돈 넣는 사람들이죠. 그럼 솔직히 말할게. 목돈 넣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분양받기 쉽게끔 가장 좋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이지를 만드는 거야. 법을 만든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그따위로 만들어 놨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청약 부금 가입한 사람들이 열받아 안 받아? 그런 거 모르고 가입한 거야. 돈 넣는 것만 생각했지. 설마 그거에 따라서 분양받는 주택도 다르다는 걸 몰랐었죠. 그래서 계속 불만이 났고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약 부금자들이 폭발해버렸죠.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나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불합리하다. 당연히 불합리하죠. 그건 안 되지. 아니, 돈 넣는 거에 따라서만 달라질 줄 알았지. 누가 분양받는 것도 다를 줄 알았나? 그래가지고 없애버리자. 그래서 뭐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아무거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택청약 저축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지금은 그런 누구는 이거 받고 누구는 저거 받고 이런 거로 다 세분화시키지 않았다. 아셨죠? 근데 옛날 거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다 소급시켰어. 이제 지금부터는 아무거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터 옛날같이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은 주택청약 저축과 똑같이 다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옛날에 가입했던 게 혜택이 더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대로 살려두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중에 전문가 냄새가 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택자금은 뭐만 시험 문제 날까? 그 입주자 저축증서도 시험 문제 안 나.
원래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입주해서 쭉 쓰는 데가 사실은. 근데 그건 나지도 않아. 뭐 만난다? 한국토지택공사와 누가? 법인등록사업자. 얘들만 주택을 건설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 그 채권 뭐라죠? 주택상환사채. 이 주택상환사채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요것만 나요. 근데 이거는 누가 발행한다고? 한국토지택공사. 또 하나 법인등록사업자가 뭐 하려고? 주택을 건설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지들이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돈 갖고 돈 마련해가지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받았죠? 분양할 때 그 돈 미리 낸 사람들 있죠? 그분에게 뭐 주겠다고? 주택을 너한테 먼저 줄게. 우선권을 주는 거야. 주택으로 주겠다고. 주택으로 한다고? 상환하겠다고. 주택으로 갚겠다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거죠.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저거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습니까? 주택상환사채 뭐 이렇게 해주고서 돈 받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중개하고는. 그런데 이게 꼭 시험 문제가 거의 한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꼴? 거의 그 정도로 나요. 요새는 계속 났던 것 같아.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뒤지게 자주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요새는 발행도 안 해. 1990년대 왕창 발행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사라져버렸어. 왜? 이걸 자금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돈 받아가지고 아파트 주겠다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발행할 때는 손해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발행하는 자 입장에서 LH가 발행했어?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줄 때 비싸게 주겠다는 거야? 싸게 주겠다는 거야? 싸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은행에서 대출 이자 받는 것보다도 이게 저들이 손해일까 이익일까? 손해거든. 그런데 그 당시는 은행에서 자금 조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사채 발행하는 거야. 회사가 사채 발행하는 건 대부분이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하는 거거든. 은행 이자가 훨씬 더 싸요. 사채 발행하는 것보다. 근데 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회사를 믿고 발행하는 뜻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회사를 믿는다는 건 어디까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채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지. 지금은 은행 돈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요새 같으면 또 PF 대출 같은 것도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다 받아가지고 하지 굳이 사채 발행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발행도 안 하는 이걸 무슨 놈의 대단히 중요한 양 시험 문제 매숙 내는 이런 또라이 같은 주재원들 진짜 열받는 겁니다. 나는 안 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상인데 실무에서는 알아도 돼. 여러분들이 현재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되니까 할 수 없이 봐야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사업계획 승인. 요거로 딱 들어가 보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흐름이야. 이제 사업계획 승인 보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 첫째, 아무거나 사업계획 승인 받을까? 아니야. 뭐 하는 자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까? 주택을 건설하거나 뭐 한다? 이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불러.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무슨 행위를 할 때 받을래? 가만히 있을 땐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을 거냐? 뭔가 하고자 할 때 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업계획 승인 내주세요. 이렇게 할 거냐? 뭐 하려고 하는 자들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첫째,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그 말이야.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하는데 얼마큼 한다?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이때 단독주택은 얼마나 짓는다? 30호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이때 뭐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얘기입니다. 그럼 주택을 조금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아니란 얘기야. 적어도 어느 정도 받을 때 30호 또는 3세 이상 지을 때 이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럼 30호 30세대 미만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되면 미만이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 아니야. 건축법으로 내려가. 건축 허가 받아라. 그때는 건축 허가로 간다. 요걸 조심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많이 지을 때만 주택법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야. 많이 지을 때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조금 지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달라져. 자, 또 대지수상도 얼마를 짓는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여기에 연간한 말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연간. 이란 말 없어. 연간한 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한 번 하는 공사장. 여기에 한 번 짓는데 30호 또는 3세대 이상. 여기에 대주수하는데 한 번 할 때 1만 제곱미터지. 연간한 말이 안 들어가. 우리 연간 들어가는 건 어디서 나왔었죠?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있었잖아. 연간.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뭐죠? 등록할 때. 그 1년 동안에 그만큼 주택을 사나
대지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등록하고 그런 사업을 하라. 이게 바로 등록사업자, 등록대상자죠. 등록을 할 때는 연간제가 들어가. 근데 여기는 등록이 아니죠? 뭐 하는 거야? 사업을 시행할 때 여기 무더기에서 한 번 짓는데 적어도 30호 3세대 이상 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바꿔야 된다. 물론 이 정도 지려면 등록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돼. 왜? 연간 20호 이상 짓는다는 등록하라 그랬죠. 그럼 한 번 짓는데 30호면 당연히 20호 이상이 들어갔죠. 연간 20호 이상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등록은 당연히 하고 뭐까지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봐봐. 연간 20호만 줬어. 그럼 연간 20호만 줬어. 한꺼번에 짓는데 20호만 줬어. 한꺼번에 짓는데 20호만 줬어.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죠. 등록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조심하세요. 등록사업자라고 항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아닙니다. 연간 20호 이상 질 때는 등록하라 그랬죠? 그럼 한꺼번에 짓는데 20호 줬어. 그러면 일단 연간 20호 속에 들어가니까 일단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안 받습니다. 등록사업자라고 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으려면 적어도 연간이 아니고 매 사업장마다 30호 또는 3세대 이상 질 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요 30호 3세대에 50호 50세대라는 예배가 있어요. 50호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 이게 들어있죠? 이게 예배가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요 50호 이상의 단독주택에 두 가지 예배가 있거든. 근데 첫 번째 건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첫 번째 거 나와요? 예,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어. 자, 공공택지라고 있었죠. 공공택지가 뭐였다 따라 개념 정리 지난주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뭘 짓는 땅?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공공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땅 있죠? 그것만 뭐란다? 공공택지. 근데 공동택지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공동택지야. 단독주택 짓는 건 공동택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공동택지 하면 아파트가 떠올라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공공택지를 필지를 각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무더기로 필지 앞으로는 무더기로 뭐 한대? 단독주택 지을 땅으로 하겠대. 원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 공공택지를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뭘 짓는데? 단독주택을 지으려는데 그럼 이 단독주택을 지는 이때는 몇 호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거는 30회나 50호 이상부터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건 사실은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 치고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났죠? 두 번 났던 게 바로 한옥. 한옥을 지을 때는 단독주택, 한옥은 단독주택이죠? 몇 호 지을 때부터? 50호 이상 질 때부터 그때부터 사업승인하더라. 그래서 한옥은 50호 이상 하는 거 그 두 번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원래는 30세대인데 예외적으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그것 중에 50세대 이상 질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 없으니까 그냥 원칙만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지주성은 얼마일 때? 1만 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래.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그래.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건 바로 이 친구가 너야? 사업 주체로서 이런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대지로 선언하래. 그럼 뭐 하라고 했어?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가 있을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문제야.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놓고 이것도 흐름을 잘 봐요. 원칙이 해놓고 이 원칙이 또 둘로 나눠진다는데 골치 아파. 그걸 둘로 나눴어. 왜 기질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로 하지. 무슨 굳이 나눠가지고 머리 아프게. 자, 어떻게 나눴죠? 원칙에 둘로 나눴고 원칙. 잘 봐요. 주택 건설하는 것만 따질게. 주택을 짓는데 여기다 100호의 주택을 짓겠대. 100호 단독주택 짓겠대. 100호. 그럼 뭐 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100호를 짓는데 그 주택 건설은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 갖고 나죠. 100호를 짓는데 그 땅의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된다? 아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주택은 안 짓고 대지만 조성할 때란 얘기고 주택을 건설할 때는 몇 호 이상 짓는다? 30호 이상. 그럼 100호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대지 면적이 얼마란다? 그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될 수도 있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거 갖고 따지는 겁니다. 요 대지가 얼마나 짓는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 얼마죠? 30호 이상 짓겠대.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 짓는다는데 그때 이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 되면 10만 면에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그러니까 요 규모로 짓는 건 전제를 해놓고 땅을 따지는 거야. 그때 10만 이상이나 10만 면 해놓고 10만 이상 될 때는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의사한테 가서 받아랍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구한테 받고? 대도시한테 받고. 그럼 10만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받으래? 10만 미만일 때는 이때는 관나구의 장들한테 받으래. 누구한테? 관장. 그럼 관장하면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또 목소리대로 왜 이렇게 또 가물가물하고 있냐? 관장 오랜만에 나오니까 헷갈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뭐 수십 번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로 따지면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건? 원래는 중간대빵 10만 이상 되면 중간대빵이 그 다음에 미만이면 관악의 장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둘이 헷갈려 버려. 10만 이상일 때는 쟤들이라고 믿으면 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또 헷갈려. 그럼 뭐 한다? 한번 또 풀어서 봐야 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시도사에는 몇 명이 들어있죠? 시도사는 5명. 누구 있었어? 시도사 속에 첫째 시도의사 속에 누구 있어? 행정조직에 장착에 책에도 백날에도 또 까먹고 백날에도 또 까먹고 행정조직에서 시도사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몇 명 있다? 5명 있다.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이 시장 속에는 원래 몇 명 있다? 2명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장. 그죠? 또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 있었죠?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게 다 쪼개놓고 이제 쪼개놓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겹치는 자들 봐봐. 10만 이상일 때도 지가 사업계 승인자고 10만 미만일 때도 자기가 사업계 승인권자. 같은 놈 누구 있어? 10만 이상일 때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미만일 때는 구청장이야? 아니야, 자기야.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럼 서울에서는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누가 사업계 승인권자다? 지가 사업계 승인권자다. 맞죠? 맞죠? 틀려? 어려워? 비교하는 건데 지금 찾고 있는 건데 10만 이상도 특별시장, 미만도 특별시장. 맞잖아요. 그럼 인천에서는 10만 이상이면 광역시장, 10만 미만도 지가, 인천도 지가 광역시장이 지가 10만 이상, 10만 미만 다 사업계 승인권자. 맞죠? 자, 세종시 특시 특도, 제주도 특도 같죠? 여기까지는 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는 도의사가 들어있고 밑에는 도의사 있어 없어? 없네. 그 대신 봐봐. 여기에 누구 들어있죠? 요거 대도시장. 그럼 대도시장 여기 있네. 그죠? 위에도 있고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는 겹쳐? 특광, 특시, 특도, 대도시장은 10만 이상도 지가 사업계 승인자, 10만 미만도 지가 사업계 승인자야. 근데 밑으로 이제 봐봐. 빨간 거로 표시할게. 누구?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위에 있어 없어? 여기 요 속에 안 들어있죠? 그럼 10만 미만일 때만 누가? 군에서는 군수가,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대도시 아닌 시장이,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그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사업계 승인해줘. 그런데 10만 이상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건 색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파란 게 없다. 파란 거 없죠? 그럼 10만 이상이면 이때는 누구한테 간다?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가 사업계 승인 못 내줘. 여기 없으니까. 그럼 누가 내줘야 돼? 그때는 누가 사업계 승인자야? 이 사람들 10만 미만일 때는 지들이 사업계 승인 내줬어. 근데 10만 이상 속에는 지들은 없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그렇게 따지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가평군으로 가자. 가평군. 무슨 가평군이야? 경기도 가평군이야. 그죠? 그 가평군에서는 10만 미만일 때는 누가 사업계 승인해줘? 가평군수가 10만 이상 되면 지가 못해. 그럼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야? 여기 있잖아. 요거 안 보여? 얘? 도지사. 얘가 사업계 승인자란 얘기야. 그래서 10만 미만일 때는 대도시 아닌 시장과 군수가 사업계에서 내주고 10만 이상 되면 지들은 못 내주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올라가라는 얘기야. 누구한테 올라가라? 도의사한테 가서 사업계 승인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말귀를 여러분들이 이 행정조직에 대해서 내가 수십 번 얘기하고 자꾸 잘라서 얘기해 주는데도 이 대도시 아닌 시장과 군수가 사업계 승인권자 밑에는 그럼
더 규모가 커지면 얘가 못 내준대. 그럼 규모가 커지면 못 내주면 그보다 위에 있는 새끼가 내주겠지. 그럼 시장 우수 위에 있는 자가 누군데? 도의사잖아. 그럼 여기 위에 도의사 있잖아. 여기 들어있잖아. 그럼 얘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겠어. 어려운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야. 솔직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강의할 시간은 아니야. 지금은. 이거 3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 강의지. 지금 8월 달에 말에 가서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다? 웃기는 얘기야. 아셨죠? 그러나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려운 거 아니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설명할 시간 아니야. 이미 그냥 한마디로 쭉쭉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통 까마득하게 잊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했더니 역시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하여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얘들이 내주는 게 아니고 얘들이 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내준대? 최고대빵 국장이 직접 사업계획서 내주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중에 국장이 내주는 건 첫째 건 외워야 돼. 누가 하는데? 사업 주체가 누구래? 국가고 지방자치한 참 또 안 돼. 맨날 주사드는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 이렇게 하면 돼. 국가 또는 한국토지대공사. 여기 지방공사 안 들어가. 지방공사는 안 들어가. 한국토지대 LH만 들어가. 아셨죠? 그래서 국가고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면 누구한테 받아라? 그때는 국장한테 받아라 그래. 또 330만 제곱미터 이상들은 무슨 사업을 시행한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얼마 된대? 330만 이상. 택도 없는 집. 이렇게 해요. 자, 면적이 얼마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도 없는 짓은 누구한테 받아라? 국장한테 사업계획서야. 그래서 330만 이상 되는 택도 없는 짓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사업계획서 받아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야. 근데 이제 뭐가 나오죠? 매도청구. 그래서 매도청구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앞에 설명하다 너무 오래 걸렸다. 자, 잠시 쉬었다 갑니다.